야, 너 미쳤어? 엄마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남편의 고함 소리가 식탁 위를 날카롭게 갈랐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시어머니 앞으로 접시를 밀어 넣었습니다. 그 접시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기 대신 아무런 간도 되지 않은 차가운 생두부와 데친 브로콜리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어머님 드세요. 기름진 고기는 혈관에 안 좋다고 저한테 늘 말씀하셨잖아요. 임신 8개월인 며느리를 건강 핑계로 굶기며 정작 본인 아들 입에는 갈비찜을 넣어주던 그 가증스러운 미소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경악으로 물든 시어머니의 얼굴과 사색이 되어 날뛰는 남편을 보니 뱃속 깊은 곳에서 서늘한 쾌감이 솟구칩니다. 제가 흘렸던 피눈물을 이제 당신들이 똑같이 삼킬 차례입니다. 사연 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임신 8개월째였습니다. 배는 수박만큼 불러 있었고 요즘 들어 입덧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입덧 대신 찾아온 건 지독한 먹덧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뭔가를 먹고 싶었거든요. 그날도 밤 11시쯤이었습니다. 뱃속 아기가 발로 콕콕 찌르는 것 같았어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냉장고 앞으로 갔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어제 먹다 남은 김치, 시든 상추 몇 장, 물병만 덩그러니 있었죠. 저는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열었어요. 혹시 뭔가 생겼을까 하는 헛된 기대였습니다. 거실에서는 남편 상훈이가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헤드셋을 낀 채 모니터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보, 나 딸기 너무 먹고 싶어. 남편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딸기가 얼마인 줄 알아? 엄마가 그러는데 제철 과일 아니면 농약 덩어리래. 차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요즘 남편은 모든 판단 기준이 시어머니였어요. 그래도 나 임신부잖아. 아기가 딸기를 원하나 봐. 아기가 뭘 알아? 그냥 당신 식탐이지. 참으라니까.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부엌에서 냄새가 났습니다. 라면 끓이는 냄새였어요. 남편이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2개를요. 여보, 나도 줘. 아, 이거 매운 거야. 임신부한테 안 좋대. 엄마가 그랬어. 남편은 후루룩 소리내며 먹기 시작했어요. 매운 냄새가 온 집안에 퍼졌습니다. 저는 침을 꿀꺽 삼키며 방으로 돌아왔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서윤아, 나야. 아가, 몸도 무거운데 뭐해 먹니? 내가 사골 고았으니 와라. 내가 좋아하는 잡채도 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제부터 제대로 먹은 게 없었거든요. 잡채라는 말에 입에 침이 고였어요. 친정엄마가 일찍 돌아가신 저에게 시어머니는 제2의 엄마 같은 존재였습니다. 네, 어머님. 곧 갈게요. 저는 서둘러 옷을 입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30분쯤 가야 했어요. 배가 불러서 서 있기 힘들었지만 잡채 생각에 참을 수 있었습니다. 시댁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이미 냄새가 났어요. 갈비찜 냄새였습니다. 고소한 참기름 냄새도 섞여 있었죠. 저는 침을 꿀꺽 삼켰어요. 뱃속 아기도 느낀 건지 발로 콕콕 찼습니다. 시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셨어요. 환한 얼굴로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어머, 우리 며느리 왔네. 어서 와. 현관에 들어서자 냄새가 더 진하게 느껴졌습니다. 식탁 위에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어요. 윤기가 흐르는 갈비찜, 알록달록한 잡채, 그리고 김치와 반찬들이요.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소파로 안내했습니다. 앉아 있어.
손 하나 까딱 마. 내가 다 할게. 저는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시어머니는 부엌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서 식탁을 바라봤어요. 갈비찜이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었습니다. 고기가 무척 두툼해 보였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 회사 갔다고 했거든요. 엄마, 나왔어요. 남편은 제게는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오셨어요. 어머, 우리 아들. 왜 이렇게 일찍 왔어? 회의가 취소돼서요. 엄마 밥 먹으러 왔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아들 살 빠졌네. 많이 먹어. 남편은 회의가 취소됐다고 제게는 연락도 안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을 식탁에 앉혔어요. 저도 일어나서 식탁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 앞에 갈비찜 접시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잡채도 남편 앞으로 밀었어요. 많이 먹어라, 아들. 저는 잡채 접시 앞에 앉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 접시를 휙 치웠어요. 너무 빨라서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어머 얘야, 이건 어제 해둔 거야. 균이 들어갔을지도 모르는데 산모가 먹으면 큰일 난다. 냉장고에 넣어뒀으면 괜찮지 않나 싶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날 위해서 그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잡채를 남편 앞에 놓았어요. 상훈아, 이건 내가 다 먹어치워라. 버리기 아깝다. 남편은 좋다며 웃었어요. 그리고 바로 잡채를 입에 넣었습니다. 엄마 역시 손맛 최고야. 여보, 이거 진짜 맛있다. 아, 넌 못 먹지? 미안. 남편은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표정은 전혀 미안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씩씩 웃으면서 잡채를 먹었어요. 후루룩 소리를 내면서요. 저는 갈비찜이라도 먹고 싶었습니다. 손을 뻗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제 손을 막았습니다. 어머 얘야, 이건 안 돼. 왜요, 어머님? 상훈이가 간 센 걸 좋아해서 하다 보니 너무 간이 세게 됐네. 산모가 이런 거 먹으면 부종 온다. 짜면 안 돼. 갈비찜 접시가 남편 쪽으로 밀려갔습니다. 저는 그 접시를 바라봤어요. 시어머니가 제 앞에 다른 접시를 놓았습니다. 묵은지였어요. 쉰내가 났습니다. 멸치볶음도 있었고요. 그리고 밥은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산모는 자극적인 거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담백한 게 좋아. 저는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묵은지를 집어서 입에 넣었어요. 너무 셨습니다. 삼키기가 힘들었죠. 남편은 옆에서 갈비찜을 먹고 있었어요. 쩝쩝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은 갈비살을 한 입 가득 물고 있었어요. 기름이 입 주변에 묻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 옆에 서서 물을 따라주고 계셨어요. 뱃속 아기가 또 발로 찼습니다. 저는 식은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입에 넣었지만 넘어가지 않았어요. 목이 메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이거 너무 맛있어요. 더 주세요. 시어머니는 갈비를 더 집어서 남편 접시에 놓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속이 쓰렸어요. 배가 고파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시댁에서 돌아온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묵은지 몇 점과 식은 밥으로는 도저히 배를 채울 수 없었거든요. 남편은 옆에서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배를 두드리며 편안하게 자고 있었어요. 갈비찜과 잡채를 배불리 먹은 남편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봤어요. 뱃속 아기가 계속 발로 찼습니다. 아기도 배고픈가 봤어요.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남편을 깨우지 않으려고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여전히 김치와 상추뿐이었습니다. 저는 식탁 위를 둘러봤어요. 혹시 뭔가 있을까 싶어서요. 식탁 위에 식빵 한 봉지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며칠 전에 사온 거였어요. 저는 그 식빵 봉지를 집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봉지를 열었습니다. 식빵이 3장 남아 있었어요. 저는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입에 넣었어요. 식빵은 퍽퍽했습니다. 목으로 넘기기가 힘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씹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팠거든요. 갑자기 불이 켜졌습니다.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어요.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뭐해? 남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배고파서 식빵 먹고 있어. 새벽에 왜 먹어? 살찌려고?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임신부가 밤에 먹으면 애한테 안 좋대. 엄마가 그랬어. 남편은 제 손에서 식빵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봉지째 냉장고에 넣어버렸어요. 자러 가.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부엌에 혼자 남았어요. 저는 냉장고를 바라봤습니다. 냉장고 안에 있는 식빵이 자꾸 생각났어요. 하지만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나 출근한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나간 뒤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식빵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먹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 말이 자꾸 생각났거든요. 임신부가 밤에 먹으면 안 좋다는 말이요. 저는 식빵을 다시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서윤아, 오늘 저녁에 와라. 삼계탕 끓였다. 삼계탕이라는 말에 침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어요. 어제 일이 떠올랐거든요. 네, 어머님. 갈게요.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저녁 6시쯤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삼계탕 냄새가 났어요. 진한 인삼향이 코를 찔렀습니다. 어머, 왔네. 들어와. 시어머니가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평소처럼 환한 얼굴이었어요. 식탁에는 삼계탕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었어요. 닭고기가 통째로 들어간 삼계탕이었습니다. 앉아라. 저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국자로 삼계탕을 떠서 그릇에 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그릇은 남편 앞에 놓였습니다. 남편은 벌써 와 있었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남편이 언제 왔는지요. 두 번째 그릇은 시어머니 앞에 놓였습니다. 세 번째 그릇은 제 앞에 놓였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제 그릇에는 국물만 있었어요. 닭고기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닭고기가 없네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 그거? 닭고기는 기름기가 많아서 임신부한테 안 좋아. 국물만 먹어라. 국물에 영양이 다 우러나왔단다.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날 위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 그릇에는 닭고기가 통째로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 맛있어요. 남편이 닭다리를 뜯으며 말했습니다. 기름이 입가에 묻었어요. 저는 국물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입에 넣었어요. 뜨거웠습니다. 혀가 될 뻔했어요. 천천히 먹어라. 데인다.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저한테는 아무 말도 없었어요. 저는 국물을 계속 떴습니다. 배를 채우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국물만으로는 배가 차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닭고기를 다 먹었습니다. 뼈만 남았어요. 엄마, 더 주세요. 그래, 많이 먹어라. 시어머니는 냄비에서 국물을 더 떠서 남편 그릇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닭날개를 하나 더 넣어주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속이 답답했습니다. 왜 저만 닭고기를 못 먹는 걸까요? 식사가 끝났습니다. 남편은 배를 두드리며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저는 여전히 배가 고팠습니다. 서윤아, 설거지는 내가 할 테니 소파에 가서 쉬어라. 네, 어머님. 저는 소파로 갔습니다. 그리고 배를 쓰다듬었어요. 아기가 또 발로 찼습니다. 그때 시어머니와 남편이 부엌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히 귀를 기울였어요. 상훈아, 서윤이 요즘 너무 많이 먹으려고 해.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게요, 엄마. 제가 말려도 말을 안 들어요.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임신했다고 마구 먹으면 안 되는데. 살만 찌고 애는 안 커. 나중에 출산할 때 고생해. 엄마가 식단 관리 좀 해주세요. 저는 일하느라 못 챙기겠어요. 그래, 내가 챙길게. 우리 며느리 건강하게 애 낳아야지. 저는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제가 많이 먹으려고 한다고요? 저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있는데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울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오셨습니다. 서윤아, 이거 가져가라. 시어머니가 비닐봉지를 건네주셨어요. 저는 받았습니다. 뭐예요, 어머님? 멸치볶음이랑 김이야. 집에 가서 먹어라. 임신부한테 좋은 거야. 감사합니다, 어머님.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날 챙겨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서러운 걸까요? 집에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또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비닐봉지를 부엌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를 열었어요. 식빵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식빵을 꺼냈어요. 하지만 또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 말이 자꾸 생각났거든요. 임신부가 밤에 먹으면 안 좋다는 말이요. 저는 식빵을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어요. 뱃속 아기가 계속 찼습니다. 저는 배를 쓰다듬으며 눈을 감았어요.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때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많이 먹는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생각을 곧 지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좋은 분이었으니까요. 절 위해 주시는 분이었으니까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배가 너무 고팠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3번이나 더 시댁에 갔어요. 매번 똑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남편은 배불리 먹고 저는 국물이나 반찬만 먹었어요. 어제는 족발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족발 한 마리를 시켰어요. 저는 기대했습니다. 이번에는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가위로 족발살을 발라내기 시작했어요. 그 살코기는 전부 남편 접시에 쌓였습니다. 저한테는 뼈다귀와 비계만 밀어주셨어요. 뼈에 붙은 살이 콜라겐이라 여자한테 좋은 거야. 이거 뜯어라. 저는 뼈다귀를 들고 쪽쪽 빨았습니다. 하지만 살점이 거의 없었어요. 남편은 옆에서 쌈을 싸서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볼이 푹 꺼져 있었습니다. 임신 8개월인데 얼굴은 오히려 야위었어요. 저는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배만 불룩 나와 있었어요. 팔다리는 가늘어졌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제대로 못 먹여줘서. 뱃속 아기가 발로 찼습니다. 요즘 아기는 예전보다 약하게 찼어요. 걱정이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산부인과에 갔어요. 정기 검진 날이었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초음파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태아 체중이 좀 적게 나오네요. 엄마가 영양 섭취를 잘 못하고 계신가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가 요즘 입맛이 없어서요. 임신 후기인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태아 성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단백질이랑 철분 많이 섭취하세요. 고기, 생선 꼭 드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기를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았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아기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제대로 먹지 못해서요. 시어머니는 절 위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이렇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검색했어요. 임신부 영양, 임신부 식단, 임신 후기 필요한 영양소.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임신 후기에는 단백질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고기, 생선, 계란을 충분히 먹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과일도 먹어야 하고 채소도 먹어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화면을 스크롤하면서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임신 중 영양 결핍은 태아 발달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꽉 쥐었어요. 그때 머릿속에서 뭔가 딱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참아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어요. 시어머니는 절 위한다고 했습니다. 건강을 생각해서 그런다고 했어요. 하지만 의사는 뭐라고 했나요? 영양 섭취를 잘하라고 했습니다. 고기를 먹으라고 했어요. 누가 맞는 걸까요? 의학을 공부한 의사일까요? 아니면 시어머니일까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트로 갔어요. 마트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정육 코너로 갔어요. 소고기가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한우, 호주산, 미국산, 여러 종류가 있었어요. 저는 한우 등심을 집었습니다. 가장 비싼 고기였어요. 그리고 카트에 담았습니다. 과일 코너로 갔습니다. 딸기가 있었어요. 저는 딸기 2팩을 집었습니다. 샤인 머스켓도 한 송이 집었어요. 생선 코너로 갔습니다. 연어가 있었어요. 저는 연어도 집었습니다. 계산을 했습니다. 금액이 15만 원이 나왔어요. 저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남편 카드였어요.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카드를 내밀었어요. 집에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아직 퇴근하지 않았어요. 저는 부엌에서 고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프라이팬을 달궜어요. 고기를 구웠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났어요. 고소한 냄새가 났습니다. 침이 고였어요. 고기가 다 구워졌습니다. 저는 접시에 담았어요. 그리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고기를 한 점 집었습니다. 입에 넣었어요. 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고기 기름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이렇게 맛있는 걸 왜 못 먹고 있었을까요? 저는 계속 먹었습니다. 1점, 2점, 3점.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어요. 나왔어. 뭐 이렇게 냄새가 좋아? 남편이 부엌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기를 먹는 모습을 봤어요. 뭐야, 고기 사 먹었어?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응, 오늘 병원 갔다 왔어. 의사가 고기 먹으래. 그래도 이렇게 비싼 고기를 혼자 먹어? 나도 좀 줘. 남편이 젓가락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접시를 치웠어요. 안 돼. 이건 내가 먹을 거야. 뭐? 야, 너 진짜 이기적이다. 부부가 나눠 먹어야지. 나눠 먹기? 너 시댁 갈 때마다 혼자 다 먹었잖아. 나한테는 묵은지 한 점도 안 줬잖아.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엄마가 내 건강 생각해서 그런 거잖아. 건강? 오늘 의사가 뭐래? 태아 체중이 적게 나온대. 내가 영양 섭취를 제대로 못해서래. 고기 먹으래. 그래도 엄마 말씀이 있잖아. 엄마 말이 맞아. 의사 말이 맞아?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고기를 계속 먹었어요. 야, 카드값 나왔는데 15만 원이 뭐야? 장 봤어. 고기랑 과일. 15만 원이나? 미쳤어? 우리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고 했잖아. 그래. 그럼 엄마한테 가서 밥 얻어먹지 그랬어. 매번 엄마가 해준다고 하잖아. 너 왜 이래? 평소랑 다른데? 달라졌어. 이제 참지 않을 거야. 저는 고기를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딸기를 꺼냈어요. 씻어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그 모습을 보면서 어이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딸기를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먹고 싶은 걸 먹을 거예요. 아기를 위해서요.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든 남편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었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서윤아, 오늘 저녁에 와라. 갈비탕 끓였다.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대답했어요. 네, 어머님. 갈게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거예요. 제가 먹을 거였습니다. 제대로 먹을 거였어요. 저녁 6시 저는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어요. 역시나 갈비탕 냄새가 났습니다. 어머 왔네. 들어와. 시어머니가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저는 웃으며 들어갔어요. 식탁에는 갈비탕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었어요. 갈비가 통째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남편도 와 있었어요. 벌써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갈비탕을 떠서 그릇에 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그릇은 남편 앞에 놓였습니다. 갈비가 2대나 들어 있었어요. 두 번째 그릇이 제 앞에 왔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갈비가 없었어요. 국물만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왜 얘야? 저도 갈비 주세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얘야, 갈비는 기름기가 많아서 임신부한테 안 좋아. 의사 선생님이 고기 먹으래요. 태아 체중이 적게 나온대요. 의사가 뭘 알아? 내가 임신을 몇 번 해봤는데 의사가 더 잘 알죠. 의학을 공부한 사람인데요.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남편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저도 갈비 주세요. 제가 임신부예요. 제가 제대로 먹어야 아기도 건강하게 자라요. 이해가 지금. 시어머니가 뭔가 말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먼저 일어났어요. 그리고 냄비로 갔습니다. 국자로 갈비탕을 떴습니다. 갈비를 집어서 제 그릇에 넣었어요. 한 대가 아니라 2대를 넣었습니다. 서윤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먹을 거예요. 제가 임신부니까요. 저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갈비를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맛있었습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고기가 부드럽게 씹혔습니다. 야, 서윤아. 엄마한테 사과해. 남편이 말했습니다. 내가 왜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예의가 없잖아. 엄마 허락도 안 받고 갈비를 가져갔잖아. 그럼 당신은요? 매번 어머니가 주는 거 다 먹었잖아요. 저한테는 묵은지만 줬잖아요. 그게 예의예요?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갈비를 계속 먹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남편은 운전대를 꽉 쥐고 있었어요. 입술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서웠지만 동시에 시원했습니다. 드디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했거든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남편이 소리쳤어요. 야, 너 미쳤어? 엄마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저는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뭘 어떻게 했는데요? 말대꾸하고 갈비 멋대로 가져가고 예의가 없잖아. 예의요? 당신은 매번 혼자 다 먹으면서 그게 예의예요? 그건 엄마가 나한테 준 거잖아. 그럼 저는요? 저는 임신부예요. 뱃속에 아기가 있다고요. 근데 왜 저만 굶어야 해요?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계속 뭔가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기가 발로 찼어요. 오늘은 힘차게 찼습니다. 괜찮아. 이제 엄마가 제대로 먹을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출근했어요. 저는 부엌에서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연어를 구워서 먹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어머님. 서윤아, 어제 일은 뭐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 말씀이세요? 갈비 멋대로 가져간 일 말이야. 내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어머님, 저는 임신부예요. 제대로 먹어야 해요. 내가 너 건강 생각해서 그런 건데 왜 몰라? 건강이요? 의사가 태아 체중이 적게 나온대요. 제가 영양 섭취를 못해서래요. 의사가 뭘 알아? 요즘 의사들은 다 돈벌이만 생각해. 어머님, 의사가 맞아요. 저는 이제 제대로 먹을 거예요.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니? 대드는 게 아니라 제 권리를 찾는 거예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끄는 거였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시어머니한테 연락이 없었어요. 남편도 저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서 잘 먹었습니다. 매일 고기를 먹었어요. 과일도 먹고 채소도 먹었습니다. 몸이 좋아지는 게 느껴졌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에 살이 조금 붙었어요. 혈색도 좋아졌습니다.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기가 힘차게 찼어요. 예전보다 훨씬 강하게 찼습니다. 잘 크고 있구나.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왔어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나왔어. 응. 남편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가 화병 나셨대. 뭐라고요? 너 때문에. 며느리가 대든다고 속상해서 병원 갔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서 사과해. 제발. 싫어요. 야, 엄마가 아프시잖아.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저는 제가 먹을 걸 먹은 거예요. 엄마가 주신 대로 먹어야지. 그럼 저는 죽으라는 거예요? 아기는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당신 선택해요. 어머니 편이에요? 아내 편이에요? 왜 편을 가르고 그래? 이미 당신이 가른 거예요. 매번 엄마 말만 듣잖아요.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부엌에 혼자 남았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 생신이 다가왔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엄마 생신인데 같이 가자. 가기 싫어요. 야, 생신인데 어떻게 안 가? 제가 가면 또 묵은지만 주실 거잖아요. 이번엔 내가 미리 말할게. 너도 제대로 먹을 수 있게.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진심인 것 같았어요. 정말요? 응. 약속할게.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요. 갈게요. 생신날이었습니다. 저는 시댁에 갔어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고 인상을 찌푸렸어요. 하지만 곧 웃음을 지었습니다. 억지 웃음이었어요. 왔구나. 식탁에는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갈비찜, 잡채, 전, 나물.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저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남편도 옆에 앉았어요. 시어머니가 음식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앞에 갈비찜을 놓고 잡채도 놓았어요. 그리고 제 앞에도 음식을 놓았습니다. 갈비찜이었어요. 진짜 갈비찜이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남편을 봤어요. 남편이 작게 웃었습니다. 먹어. 저는 갈비를 한 점 집었습니다. 입에 넣었어요. 맛있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앉아 계셨어요.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먹었습니다. 갈비도 먹고 잡채도 먹었어요. 배불리 먹었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케이크를 가져왔어요. 생일 케이크였습니다. 촛불 켜야지. 남편이 촛불을 켰습니다. 우리는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어요. 시어머니가 촛불을 끄셨습니다. 그리고 케이크를 자르기 시작했어요. 남편에게 큰 조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작은 조각을 주셨어요. 아주 작은 조각이었습니다. 저는 그 케이크 조각을 봤습니다. 남편 것의 절반도 안 됐어요. 어머님, 저도 좀 더 주세요. 케이크는 당 덩어리야. 임신부한테 안 좋아. 아까는 갈비찜 주셨잖아요. 그건 상훈이가 졸라서 준 거야. 케이크는 안 돼. 저는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변하지 않았어요. 잠깐 숨죽이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어디가? 남편이 물었습니다. 화장실. 저는 화장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에 제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깊게 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을 내야겠다고요. 저는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식탁으로 돌아왔어요. 어머님, 왜? 다음 주에 제가 상 차릴게요. 어머님 모시고 싶어요.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남편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뭐라고? 제가 건강식으로 상을 차릴게요. 어머님 건강 생각해서요. 건강식? 네. 어머님이 저한테 해주신 것처럼 저도 어머님께 해드릴게요. 시어머니는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아. 기대할게. 저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계획이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물었습니다. 너 뭐 할 거야? 어머님 위해서 요리할 거예요. 제대로 해. 엄마 화나시게 하지 말고.
걱정 마요. 제대로 할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계획이 머릿속에서 완성되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저는 마트에 갔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채소 코너로 갔어요. 브로콜리를 집었습니다. 당근도 집었어요. 양배추, 샐러리, 오이도 집었습니다. 두부도 샀습니다. 현미밥도 샀어요. 고기는 사지 않았습니다. 생선도 사지 않았어요. 계산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요리를 시작했어요. 브로콜리를 삶았습니다. 당근도 삶았어요. 소금도 넣지 않고 기름도 넣지 않았습니다. 그냥 물에만 삶았어요. 두부는 그냥 썰었습니다. 간장도 주지 않을 거였어요. 현미밥을 지었습니다. 물을 많이 넣어서 질게 지었어요. 다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음식들을 보면서 웃었어요. 완벽해. 다음 날 시어머니와 남편이 우리 집에 왔습니다. 어머, 왔네. 들어와요. 저는 환하게 웃으며 맞았습니다. 뭐 만들었어? 건강식이요. 어머님 위해서요. 식탁에 음식을 차렸습니다. 삶은 브로콜리, 삶은 당근, 생두부, 지른 현미밥.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뭐니? 건강식이에요. 어머님이 저한테 해주신 것처럼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복수가 시작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식탁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삶은 브로콜리, 삶은 당근, 생두부, 지른 현미밥을 보고 계셨습니다. 이게 다야?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불만이 가득했어요. 네, 어머님. 건강식이에요. 어머님이 저한테 해주신 것처럼 정성껏 준비했어요. 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기는 어디 있어? 고기요? 고기는 기름기가 많아서 건강에 안 좋잖아요. 어머님이 그러셨잖아요.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어머님, 고기 못 먹게 하셨잖아요. 기름져서 안 좋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머님 건강 생각해서 고기 안 드렸어요. 남편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건강식 대접하는 거예요. 어머님이 저한테 하신 것처럼요.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앞에 브로콜리를 밀었어요. 드세요, 어머님. 브로콜리는 항암 효과가 있대요. 당근도 드세요. 눈에 좋대요. 야, 이 애가 지금 나를 놀리는 거야?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어요. 놀리는 게 아니에요. 건강 생각해서 드리는 거예요. 어머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 기억나세요?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봤습니다. 산모는 자극적인 거 먹으면 안 된다. 담백한 게 좋다. 어머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머님께 담백한 음식 드리는 거예요. 너 지금 일부러 그러는 거지? 일부러요? 아니에요. 진심으로 어머님 건강 걱정돼서요. 어머니 내일 모레 일흔이시잖아요. 건강 챙기셔야죠. 시어머니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화가 나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상훈아, 이게 뭐니? 내 아내가 나한테 이러는데 가만히 있을 거야? 남편은 저와 시어머니를 번갈아 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서윤아, 그만해. 뭘 그만해요? 저는 효도하는 거예요. 어머님이 저한테 해주신 것처럼요. 저는 두부를 집어서 시어머니 앞접시에 올렸습니다. 두부도 드세요. 단백질 많대요. 간장은 안 드릴게요. 나트륨이 많아서 혈압에 안 좋거든요. 이 애가 진짜.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 앞을 막았어요. 어디 가세요? 아직 식사 안 하셨잖아요. 비켜. 어머님, 드시고 가세요. 제가 정성껏 준비했는데.
어머님도 저한테 매번 이렇게 하셨잖아요. 먹으라고 하셨잖아요.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화가 나서 우는 거였어요. 너 정말 이러는 거야? 시어머니한테? 시어머니요? 어머님도 며느리한테 이러셨잖아요. 임신한 며느리한테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였어요. 난 너 건강 생각해서 그런 거였어. 건강이요? 의사가 뭐래요? 태아 체중이 적게 나온대요. 제가 영양 섭취를 못해서래요. 그게 건강 생각하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어머님은 저한테 국물만 주셨어요. 고기는 다 아들 주시면서요. 과일도 작은 거만 주시고 큰 건 아들 주셨어요. 그게 며느리 위하는 거예요? 너 지금. 저는 배고팠어요. 너무 배고팠어요. 밤마다 배고파서 잠을 못 잤어요. 뱃속 아기도 배고파서 울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저보고 식탐 많다고 하셨죠. 남편한테 제 식단 관리하라고 하셨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어머님이 저한테 하신 것, 저도 똑같이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머님이 원하시던 거잖아요.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남편이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그만해. 제발. 왜요? 어머님한테 효도하는 건데요. 이건 효도가 아니야. 복수야. 복수요? 맞아요. 복수예요. 어머님이 저한테 하신 거 그대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저는 식탁을 가리켰습니다. 어머님 드세요. 맛있어요. 저는 이런 음식 몇 달 동안 먹었어요. 어머님도 드실 수 있으시죠?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먹어. 이런 거 못 먹어. 왜요? 건강식인데요. 어머님이 저한테 매번 이런 거 주셨잖아요. 나는 내 건강을 생각해서. 거짓말 하지 마세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건강 생각한 게 아니잖아요. 어머님은 그냥 아들 먹이고 싶었던 거잖아요. 며느리는 굶어도 상관없었던 거잖아요. 며느리 뱃속 아기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었던 거잖아요. 시어머니는 뒤로 한 발짝 물러났습니다. 아니야. 나는 정말. 정말이요? 그럼 왜 저만 고기를 못 먹었어요? 왜 저만 국물만 먹었어요? 왜 아들은 배불리 먹고 저는 굶었어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사람으로 안 본 거예요. 그냥 아들 밥 지어주고 애 낳아주는 도구로 본 거예요. 아니야. 맞아요. 인정하세요. 어머님은 절 미워했어요. 아들을 빼앗아간 여자라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나는 그냥 뭐요? 말해보세요. 시어머니는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는 상훈이가 너무 힘들어 보였어. 회사 다니느라. 그래서 맛있는 거 먹이고 싶었어. 그래서 며느리는 굶겨도 됐어요? 너는 점잖아. 참을 수 있잖아. 저는 웃었습니다. 웃음이 나왔어요. 참을 수 있다고요? 저는 임신부예요. 제일 잘 먹어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참으라고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집에 가자. 상훈아. 가자 엄마. 남편은 시어머니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식탁 앞에 홀로 남았습니다. 삶은 브로콜리, 삶은 당근, 생두부가 그대로 있었어요. 저는 그 음식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쓴웃음을 지었어요. 이제 끝이네.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기가 발로 찼어요. 미안해. 엄마가 소란 피웠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이혼해야 하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예상했었거든요. 그래요. 정말? 동의해? 네. 저도 이제 지쳤어요.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가 너무 충격받으셨어. 병원 갔다 왔어. 그래서요? 위자료는 안 줄 거야. 내가 엄마한테 그랬으니까. 저는 웃었습니다. 위자료요? 제가 위자료 받아야죠. 저는 임신부였어요. 근데 제대로 먹지도 못했어요. 이게 학대 아니에요? 학대? 야, 너 너무 심하게 나가는 거 아니야? 심해요? 당신 엄마가 한 게 더 심하죠.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이거 봐요. 제가 시댁에서 먹은 음식들이에요. 묵은지, 멸치볶음, 식은 밥. 이게 다예요. 남편은 사진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건 당신이 먹은 음식들이에요. 갈비찜, 잡채, 삼계탕, 족발. 다 당신 거였죠.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나는 몰랐어. 몰랐다고요? 제 옆에서 먹었잖아요. 어떻게 몰라요? 나는 엄마가 내 건강 생각해서 그런 줄 알았어. 변명하지 마세요. 당신도 공범이에요. 저는 핸드폰을 치웠습니다. 위자료 받을 거예요. 변호사 선임할 거예요. 증거 다 있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3개월 후였습니다. 저는 친정아빠 집에 있었어요. 아기를 낳았습니다. 건강한 아들이었어요. 아빠가 밥을 차려주셨습니다. 미역국, 갈비찜, 과일. 푸짐했어요. 많이 먹어라. 네, 아빠. 저는 밥을 먹었습니다. 맛있었어요. 아기가 울었습니다. 저는 아기를 안았어요. 배고프구나. 젖을 물렸습니다. 아기가 빨기 시작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우리 이제 괜찮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변호사한테서 온 문자였어요. 위자료 합의 완료됐습니다. 입금 확인 바랍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혼은 끝났습니다. 저는 자유로웠어요.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아기가 제 손가락을 꽉 쥐었어요. 엄마가 널 잘 키울게. 제대로 먹이고 제대로 사랑해줄게.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굶지 않겠다고요. 내 권리를 찾아서 살아가겠다고요. 밖에서 아빠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아, 과일 깎았다. 나와서 먹어라. 네, 아빠. 지금 갈게요. 저는 아기를 안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방금 들으신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와닿았다면 가까운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사연을 이어갈 수 있는 따뜻한 격려가 됩니다.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늘 행복하시고 평안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레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